야, 너 먼저 가. 아니, 형님이 먼저 가세요. 다 같이 가면 되잖아. 누군가 말했지만 아무도 앞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올 건가? 봄비가 내리는 목요일 아침, 쌍문동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어요. 시장 상인들은 채소를 진열하고 생선을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입구에 평소엔 보기 힘든 검은 승용차 세 대가 나란히 정차했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조폭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차림새였습니다. 그들은 시장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이제부터 쌍문동은 창동 수제비파 구역이다. 알아들었나? 앞장선 남자가 큰 소리로 외치자 시장 상인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죠. 조폭들은 시장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들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중간중간 가게마다 들러 협박을 하거나 물건을 함부로 만지며 위협하는 모습이었어요. 월초마다 보호비 받으러 올 테니까 준비해 두라고. 상인들은 공포에 질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누구 하나 대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조폭들이 시장 중앙에 있는 작은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한 할머니가 가게에서 나오셨습니다. 할머니는 7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죠.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계셨어요. 조폭들은 할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야, 너 먼저 가. 앞장선 조폭이 뒤에 있는 동료를 밀었어요. 아니, 형님이 먼저 가세요. 뒤에 있던 조폭도 옆 사람을 밀었죠. 다 같이 가면 되잖아. 누군가 말했지만 아무도 앞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빗자루로 가게 앞을 쓸면서 그들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조폭들은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실은 그 할머니 정의자 여사는 30년 전 쌍문동을 주름잡던 전설의 쌍문동 청국장파 두목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조용히 청국장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 시절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의자 여사의 이름은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조폭 중 한 명이 머리를 극적이며 죄송하다고 말하고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다고 둘러댔어요. 그렇게 말하고 조폭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죠. 정의자 여사는 그저 빗자루질을 계속하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청국장 한 그릇 먹고 가라는 할머니의 제안에 조폭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감사하다며 다음에 오겠다고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하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조금 전까지 온 시장을 휘젓던 조폭들이 한 할머니 앞에서 꼬리를 내린 채 도망치다시피 사라진 것이니까요. 옆 가게 주인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정의자 여사는 빗자루를 내려놓으며 자신도 모르겠다고 아마 자신이 늙어서 무서워 보이나 보다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할머니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맴돌았습니다. 창동 수제비파의 부두목 강철웅은 사무실로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목 백진호가 어떻게 됐냐고 물었죠. 강철웅은 떨리는 목소리로 쌍문동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어요. 전설의 쌍문동 청국장파 이야기를 꺼내자 백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가 아직도 있냐며 놀라워했고 강철웅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진호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죠. 그는 이 바닥에 발을 들인 때부터 전설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며 쌍문동 청국장파와 두목 정의자에 대해 언급했어요. 강철웅이 지금은 할머니가 되셨다고 덧붙이자 백진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는 강철웅에게 백진호는 일단 쌍문동은 건드리지 말고 다른 동네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자고 결정했어요. 강철웅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그저 노파일 뿐인데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백진호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어요. 너가 모르는 게 있어. 쌍문동 청국장파는 그냥 조폭이 아니야. 백진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무슨 뜻이냐는 강철웅의 질문에 백진호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쌍문동은 각종 범죄의 온상이었어요. 여러 조직들이 구역을 나눠 장악하고 있었고 주민들은 그들의 횡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한 작은 청국장 가게가 있었죠. 주인은 당시 40대 초반의 정의자였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청국장 가게를 운영하며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폭들이 그녀의 가게에 와서 보호비를 요구했어요. 이번 달부터 보호비가 올랐다며 50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죠. 정의자는 그럴 돈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장사도 잘 안 된다고 했더니 조폭은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다른 방법으로 갚으면 된다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의자는 그 손을 뿌리치며 손 치우라고 말했어요. 조폭이 화를 내며 손을 들었을 때 정의자의 손에 들린 국자가 번쩍였습니다. 뜨거운 청국장이 조폭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어졌고 그는 얼굴을 부여잡고 쓰러졌어요. 그의 동료들이 달려들었지만 정의자는 주방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도구를 집어 맞섰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정의자는 혼자서 조폭 5명을 물리쳤어요. 물론 그녀도 많이 다쳤지만 그 사건은 쌍문동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곧 다른 상인들도 정의자를 찾아왔어요. 그들도 조폭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도움을 요청했죠. 처음에 정의자는 거절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어요. 특히 그녀처럼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정의자는 함께 맞서보자고 결심했어요. 그렇게 쌍문동 청국장파가 탄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인 모임이었지만 점차 적극적으로 조폭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정의자의 전략은 단순했어요. 조폭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그들도 조폭들을 괴롭히는 것이었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조폭들에게만 그렇게 했고 일반 주민들에게는 항상 친절했습니다. 청국장파의 주요 무기는 뜨거운 음식이었어요. 조폭들이 나타나면 뜨거운 국물을 끼얹거나 고춧가루를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대항했죠. 물리적인 부상보다는 망신을 주는 전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전략은 효과가 있었어요. 조폭들은 점점 쌍문동을 피하기 시작했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쌍문동은 조폭이 없는 평화로운 동네가 되었습니다. 정의자는 쌍문동의 어머니라고 불리며 존경받았어요. 그녀의 청국장 가게는 늘 손님으로 북적였고 쌍문동 청국장파의 이야기는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백진호의 이야기를 듣고 강철웅은 감탄했어요. 백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쌍문동 청국장파는 그들 같은 조직과는 다르다고 말했죠. 그들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웠고 그래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쌍문동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강철웅이 지금은 그저 청국장 파는 할머니일 뿐이라고 말하자 백진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가 오늘 본 건 할머니 한 명이었을지 모르지만 쌍문동 전체가 그 할머니 편이라고 말했죠. 그들이 쌍문동을 건드리면 온 동네가 들고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강철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상황이 이해되었어요. 쌍문동은 포기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백진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의자 여사의 청국장 가게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창동 수제비파의 두목 백진호였습니다. 정의자 여사는 가게 앞을 쓸다가 그를 보고 잠시 빗자루질을 멈췄어요. 어서 오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백진호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자신을 소개했죠. 정의자 여사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창동 수제비파 두목이라고 말했죠. 백진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어떻게 알았냐는 질문에 정의자 여사는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으니 모르는 게 없다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백진호는 시간을 내줄 수 있느냐며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고 정의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오라고 했어요. 막 청국장을 끓였으니 한 그릇 대접하겠다고 했죠. 백진호는 정의자 여사의 가게로 들어갔어요. 가게 안은 소박했지만 깨끗했고 청국장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정의자 여사는 백진호에게 청국장을 한 그릇 내왔고 이야기는 식사 후에 하자고 말했어요. 백진호는 청국장을 한 숟가락 떠먹고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 맛있다며 감탄했고 정의자 여사는 30년 동안 매일 끓였으니 맛이 없을 수가 없다며 웃었어요. 백진호는 순식간에 청국장을 비웠고 정의자 여사는 그에게 더 담아주었죠. 두 그릇을 더 비운 후에야 백진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정말 맛있었다며 이런 맛은 처음이라고 말했죠. 정의자 여사는 그의 앞에 앉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물었어요. 백진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 쌍문동을 접수하려고 했지만 여사님의 존재를 알게 되어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정의자 여사는 그걸 알고 있었다고 담담하게 대답했고 이제 어쩌려고 하냐고 물었죠. 백진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제안을 했어요. 그들이 쌍문동을 건드리지 않는 대신 청국장 비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의자 여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백진호는 사실 어릴 때부터 요리사가 꿈이었다고 털어놓았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조폭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지만 정의자 여사의 청국장은 그가 평생 먹어본 음식 중 최고였고 이런 음식을 만들 수 있다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진심을 담아 말했죠. 정의자 여사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며 왜 하필 청국장이냐고 물었어요. 백진호는 조금 부끄러운 듯 어머니가 청국장을 정말 좋아하셨는데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마지막으로 드시고 싶어 하신 게 청국장이었지만 제대로 된 청국장을 구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정의자 여사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좋다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했죠. 그의 조직원들이 더 이상 약자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백진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고, 정의자 여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으며 내일부터 수업을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창동에 어머니의 청국장이라는 식당이 문을 열었어요. 주인은 바로 백진호였습니다. 그는 창동 수제비파를 해체하고 모든 조직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했죠. 어떤 이는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고 또 어떤 이는 다른 직업을 찾아 떠났어요. 놀랍게도 어머니의 청국장은 개업 첫날부터 대박이 났습니다. 정의자 여사에게 배운 비법으로 만든 청국장은 그 맛이 일품이었고 입소문을 타고 곧 서울 전역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백진호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가게에 나와 불을 지피고 밤늦게까지 주방을 지켰죠. 그의 얼굴에는 항상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의자 여사는 가끔 어머니의 청국장을 찾아와 백진호의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잘하고 있으며 이제 스승을 뛰어넘었다고 칭찬했어요. 백진호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그렇지 않다고, 여사님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고 고개를 저었죠. 정의자 여사는 웃으며 겸손까지 배웠냐고 말했고, 백진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바꿔줘서 고맙다고 했죠. 정의자 여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고 중요한 건 그 변화를 위한 용기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 후 어머니의 청국장은 프랜차이즈로 확장되어 서울 곳곳에 분점을 열었어요. 백진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과거 조폭이었던 이력은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창동과 쌍문동에서 일어났어요. 두 동네의 범죄율이 크게 감소했고 주민들은 더 이상 조폭의 위협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었죠. 백진호는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했어요. 특히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요리 교실을 열어 자신과 같은 꿈을 가진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정의자 여사는 여전히 쌍문동에서 작은 청국장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 몸은 더 약해졌지만 그녀의 의지만큼은 여전히 강했죠. 어느 날 백진호가 정의자 여사의 가게를 찾아왔어요. 그는 어머니의 청국장의 명예회장이 되어달라는 제안과 함께 그녀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자 여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큰 자리를 자신이 어떻게 한다며 주저했지만 백진호는 여사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단순히 청국장 비법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꿔줬다고 진지하게 말했죠. 정의자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으며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으로 자신의 가게는 그대로 유지하고 계속 청국장을 끓이고 싶다고 했죠. 백진호는 환하게 웃으며 약속했어요. 그렇게 정의자 여사는 어머니의 청국장 명예회장이 되었고 정의자 장학재단이 설립되었어요. 장학재단은 특히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죠. 5년 후 쌍문동 시장 앞에 또다시 검은 승용차들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폭이 아니라 정의자 여사의 8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진호를 비롯한 어머니의 청국장 직원들, 장학생들, 그리고 쌍문동 주민들이 모두 모여 그녀의 생일을 축하했어요. 정희자 여사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줘서 고맙다고, 자신이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이러냐며 겸손해했죠. 백진호가 앞으로 나서서 여사님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어디 있겠냐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여사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죠. 정희자 여사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으며 자신은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백진호는 크게 고개를 저으며 그렇지 않다고, 여사님은 용기를 가지고 맞서고 관용으로 자신을 받아주었으며 그 용기와 관용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정희자 여사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모두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그날 밤 쌍문동 시장은 웃음소리와 박수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축하 노래를 부르고 정희자 여사를 위한 큰 케이크를 자르며 축하했어요. 어린 장학생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편지를 읽어주기도 했죠. 할머니 덕분에 요리사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는 초등학생의 떨리는 목소리에 모두가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축하연이 무르익을 무렵 백진호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것은 정희자 여사의 젊은 시절 남편 그리고 어린 아들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과 금빛 목걸이였습니다. 정희자 여사는 어떻게 이 사진을 구했냐며 놀라워했고, 백진호는 그녀의 아들을 찾아 연락했다고,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으며 내일 아침 비행기로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정희자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들은 대학 진학 후 유학을 떠났고 바쁜 생활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했던 터였습니다. 정희자 여사는 정말 고맙다고 말했고, 백진호는 여사님이 새 인생을 주셨으니 자신도 작은 기쁨을 드리고 싶었다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자 여사의 아들 정민수가 2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러 한국에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어머니를 처음 본 순간 그는 달려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는 너무 보고 싶었다고 말했고, 정희자 여사는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민수는 백진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어머니를 위해 이런 일을 해준 것에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백진호는 오히려 자신이 여사님께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지고 있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민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 지었죠. 그는 어머니의 대단함에 대해 들었다고 말했어요. 정희자 여사는 부끄러운 듯 손사래를 치며 그런 소리는 그만하고 얼른 집에 가자고, 내가 좋아하는 청국장을 끓여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모자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아직 새벽 공기가 남아있는 쌍문동 시장 입구에는 오늘도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어렴풋이 배어 있었어요. 상인들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분주히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죠. 그리고 시장 골목 한편에는 정희자 광장이라는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해가 뜰 때마다 어김없이 사람들을 반기는 모습이었어요. 이 광장 중앙에는 청국장 국자를 들고 서 있는 정희자 여사의 동상이 우뚝 자리 잡고 있었고, 그 기운만으로도 이곳을
지나는 누구든 따스한 마음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정의자 여사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어요. 당시 90세였던 그녀는 마지막까지 시장 골목을 지키다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동네 주민들은 그녀의 빈소를 찾아 눈물을 흘렸고 그녀가 떠난 뒤 쌍문동 전체가 며칠 동안은 쓸쓸함에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가슴속으로 다짐했죠. 여사님이 남긴 따뜻한 정신을 절대 잊지 말자 하고 말이에요. 그 후 동네 주민들은 뜻을 모아 시장 입구에 작은 공원을 만들었고 그 이름을 정의자 광장이라고 지었어요. 광장 한가운데 세워진 정의자 여사의 동상은 그녀가 생전에 늘 들고 다니던 청국장 국자를 형상화했는데 이 동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누구라도 한 끼 따뜻한 식사를 대접받은 듯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이면 사람들은 이 동상을 찾아와 정중하게 목례를 하거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동상을 닦고 주변을 정리해 두곤 했어요. 정의자 여사가 눈을 감은 뒤에도 그녀의 삶과 철학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어머니의 청국장은 전국적인 체인으로 성장해 이제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유명 브랜드가 되었죠. 그 체인의 대표인 백진호는 한때 조폭이었던 과거를 지녔지만 정의자 여사를 만나 삶이 완전히 뒤바뀐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백진호는 사업가이자 자선사업가로 자리 잡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항상 두 팔을 걷어붙였죠. 그는 새롭게 문을 연 매장마다 정의자 여사의 사진과 이야기를 작게 전시해 놓았어요. 손님들에게 이 브랜드가 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향하는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한편 정민수도 해외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작은 청국장 가게를 이어받았어요. 쌍문동 시장 골목에 자리 잡은 그 가게는 그 자체로 역사가 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죠. 사람들은 직접 방문해서 청국장을 맛보며 정의자 여사의 손맛이 남아있는 것 같다는 말을 남겼고 정민수는 언제나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그는 눈길이 닿는 곳마다 어머니를 떠올리며 그리운 마음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기자 하나가 백진호를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기자는 도대체 조폭 출신이 어떻게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었냐고 물었죠. 백진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그리고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때로는 한 끼 식사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그게 무슨 뜻이냐 묻자 백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정의자 여사의 청국장을 처음 맛보았던 순간을 이야기했어요. 배고프고 초라했던 날 여사님이 건네주신 청국장 한 그릇 속에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고 했죠. 그는 국자 끝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냄새를 맡는 순간 마음속 깊이 울림이 찾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기자가 더 자세한 비법을 묻자 백진호는 웃으며 결국 정성과 사랑이죠. 여사님은 늘 사람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가 지금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질문하자 백진호는 한동안 생각을 정리한 뒤 진지하게 말했어요. 무력으로 얻는 힘과 사랑으로 얻는 힘, 세상에는
두 종류의 힘이 있는데 자신은 전자를 택했다가 후자의 위대함을 뒤늦게 깨달았다고요. 정의자 여사는 무력 한 번 쓰지 않고도 동네를 지켜냈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는 깊은 감명을 받았는지 한동안 말없이 노트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백진호는 곧장 정의자 광장으로 향했어요. 광장에 들어서면 늘 습관처럼 동상을 향해 목례를 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여사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혼잣말을 건네곤 했죠. 그날도 어김없이 동상 앞에서 잠시 멈춰 섰고 따스한 햇살이 그의 등을 비추자 어딘가 모르게 뭉클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동상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무언의 인사를 건넸고 이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쌍문동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어요. 장을 보러 온 사람들, 호떡을 부치는 소리, 싱싱한 해산물을 손질하는 상인들의 분주한 손놀림이 어우러져 늘 그렇듯 바쁜 하루가 이어졌습니다. 정의자 여사의 이야기는 동네 아이들이 즐겨 듣는 동화처럼 전해졌고 그 용기와 지혜는 무형의 방패가 되어 쌍문동을 여전히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죠. 가끔씩 조폭처럼 험악해 보이는 이들이 시장 입구에서 얼쩡거리다가도 광장에 세워진 동상을 슬쩍 보고는 고개를 떨군 채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평온한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또다시 10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청국장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한식 브랜드로 도약해 뉴욕, 파리, 도쿄 등 세계 곳곳에 매장을 열었어요. 한식을 대표하는 체인으로 자리 잡은 덕분에 해외 매장에서 한국의 맛을 처음 접한 외국인들도 청국장을 무척 사랑하게 되었고 뒷이야기를 알게 된 뒤에는 정의자 여사를 존경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도 생겼죠. 백진호는 어느덧 70대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사업을 이끌고 있었고 그의 아들 백준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젊은 감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어요. 쌍문동 시장도 많은 부분이 현대화되었어요. 낡은 구조물을 정비하고 위생시설을 개선해 관광객들이 더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죠. 다만 정의자 광장만은 20년 전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보존되었어요. 오히려 더 넓어져서 지역의 문화예술 행사가 열리는 명소가 되었고 광장 한가운데에 우뚝 선 동상은 명실당부 쌍문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매년 정의자 여사의 생일이 돌아오면 쌍문동 청국장 축제가 성대하게 열렸어요. 이 축제에서는 청국장 요리를 다양하게 선보이고 그녀의 이야기를 전시하거나 낭독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죠. 전국에서 찾아온 사람들은 축제가 열리는 동안 청국장을 맛보며 정의자 여사가 이곳을 지켜낸 방식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마이크를 잡고 그녀의 용기와 사랑을 기리는 짧은 연설을 하기도 했어요. 그의 축제도 예외 없이 성대했어요. 무대 위에 오른 백진호는 감사 인사부터 전했죠. 여사님을 기억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사님께서 강함은 단순히 힘이 세다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라 가르쳐 주셨지요. 사람들은 크나큰 박수로 그의 말에 호응했고 백진호는 때때로 목소리가 떨리는 듯 했지만 끝까지 또렷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전 여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쯤 감옥에 있거나 더 나쁜 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분은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주셨어요. 축제는 밤늦게까지 계속되며 사람들 사이에 훈훈한 온기를 퍼뜨렸어요. 어느 가게에서는 따끈한 청국장 시식을 준비해 놓았고, 다른 곳에서는 옥수수전이나 꼬치 등을 곁들여 먹는 이들을 위한 작은 공연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얼굴에 분장을 하고 뛰어놀았으며, 어른들은 청국장과 막걸리를 곁들여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끽했어요. 상인들은 예전엔 이런 거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 시장이 이렇게 유명해지다니 하며 감개무량해했죠. 축제가 끝난 밤, 인파가 빠져나간 광장 한가운데 남은 사람은 백진호뿐이었어요. 그는 동상 앞에 작은 탁자를 놓고 직접 끓인 청국장을 올려놓았죠. 여사님, 이거 맛이 어떤지 궁금하시겠죠? 오늘은 제가 직접 정성껏 끓여봤습니다. 어두운 밤바람이 살랑거리며 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백진호는 동상에 가만히 시선을 떨구었어요. 만약 여사님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산책하듯 자유롭게 걸어 다니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 늦은 나이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마치 곁에 있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듯 조용히 속삭였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언젠가 저 세상으로 갈 때가 되면 그때 여사님께 직접 끓인 청국장을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맛있게 드셔주시면 좋겠네요. 말이 끝나자 그의 목소리에 잔잔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그러다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뒷정리를 하고 깊은 절을 한번 드린 뒤에야 천천히 광장을 떠났습니다. 깊은 밤하늘엔 별들이 고요히 빛났고 쌍문동 골목은 평화로운 정적에 쌓여 있었어요. 예전처럼 조폭들이 들이닥치는 일도 없고 혹여 모르는 무리들이 온다 해도 이미 이 시장을 지켜주는 건 정의자 여사가 남긴 정신과 사람들의 단결임을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그런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무력보다 훨씬 강력한 힘이 되어 쌍문동 시장을 단단히 감싸주고 있었죠. 언젠가 누군가가 조폭들이 제 발로 도망친다던 쌍문동 시장 이야기는 정말이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힘주어 예, 바로 여기에요. 할머니 한 분이 온 동네를 지켜주셨어요. 하고 말하곤 해요. 그들은 입을 모아 전설의 시작을 이야기하죠. 시장 앞에 나타난 조폭들이 할머니 얼굴을 보자 서로 먼저 가라고 밀다가 결국 물러나게 됐다는 얼핏 우스꽝스럽지만 실은 한 사람의 용기와 사랑이 얼마나 많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소중한 이야기라면서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은 늘 같아요. 정의자 여사님은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분의 정신은 이 골목에 오랫동안 살아 숨쉬고 있답니다. 라고요. 사람들은 이 전설이 앞으로도 쌍문동 시장의 자랑이자 힘이 되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광장 한가운데서 청국장 국자를 들고 환하게 서 있는 동상을 보는 순간 누구라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을 느끼니까요. 아마도 이 쌍문동 전설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누군가는 여사님의 동상을 보며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 다짐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세상에 진짜로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존재하는구나 하고 감동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생각은 다시금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져 더 큰 선순환을 만들어낼 테죠. 결국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동네 전체,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전해진 거예요. 그것이 정의자 여사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을 밝혀주는 그 정신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정의자 광장은 그 가르침을 새기는 상징으로서 계속해서 우뚝 설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밤늦은 시간에 광장을 지나며 동상 옆에 놓인 작은 청국장 그릇을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 누군가 오늘도 여사님께 고마움을 전하고 갔구나. 쌍문동의 전설은 그렇게 또 한 번 숨을 쉬며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